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의지와 반의지, 반의지의 선형세계를 통해서 세상의 구성 요소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이런저런 사유를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는지 우리 한번 차분하게 분석해 보자. 도형으로 그려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분석하고 삶을 분석하고 있는 세계는 의지와 반의지의 선형 세계다. 지난 시간까지 의지와 반의지의 선형 세계에서 일어나는 6가지 현상, 6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3개를 알아봤고, 오늘은 이어서 4번째 시간부터 4번째 현상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4번째 삶의 구성 요소. 의지와 반의지의 세계 속 삶의 구성 요소가 되겠지. 조금 키운다. 자, 4번째, 감성적 반의지의 의지화. 감성적 반의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감정을 의지화, 우리의 의지 속에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속 생각을 말한다. 자신의 의지 영역을 벗어나는 세계를 자신의 의지 세계로 전환하려는 노력이다. 사랑하는 한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것은 사랑하는 한 대상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벗어난 반의지나 그렇긴 하지. 이 사랑하지 않으려는 것을 자신의 의지화하려는 노력, 이것이 바로 감성적 반의지의 의지화이다. 쇼펜하우어는 삶 속에서 쓸모없는 의지로 삶이 고통으로 변화함을 사유하였고, 그렇지?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읽으면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쓸모없는 의지로 삶이 고통으로 변화함을 사유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지를 줄이는 거야. 염세주의적, 그러나 관조적 의지의 부정을 주장하였다. 한번 얘기했었지, 지난 시간에.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는 삶을 염세적으로 보지는 않았어.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쇼펜하우어의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공부하면서 스스로 판단해 보기 바란다. 우리 삶의 의지가 반의지화될 때 삶의 전면으로 나타날 수 없는 억압이 나타난다. 그렇겠지? 이거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함을 느낄 때 이제 억압이 되는 거지. 우리는 삶 속에서 억압 현상을 느끼게 된다. 비참함도 느끼고 그렇겠지? 이 억압의 극복 과정이 그래서 감성적 반의지의 의지화가 되는 거야. 그는 또는 그녀를 사랑하는데 그를 또는 그녀를 위해 사랑을 포기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포기한다. 어디서 많이 듣던 대사지. 어디서 많이 듣던 대사. 소설 속에서 나올 만한 대사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포기한다. 이것이 감성적 의지의 반의지화이다. 물론 이는 시간의 조력이 필요하다.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이기는 한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사랑을 포기한다? 이게 가능하긴 한 일인가? 자, 보자.
반의지 또는 의지의 세계는 각 인간마다,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어떤 사람한테는 반이지만, 반의지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의지의 세계 속에 포함될 수 있겠지. 난 저 엄청난 큰 저택에서 살 수 없음에 절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은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야. 그 집을 사서. 그렇기 때문에 반의지와 의지의 세계는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정해지겠지. 그 세계는 특별한 사유 철학적 노력에 의해 변화 가능하기는 하지만, 뭐 내가 저 점성이 좋은 집에서 살지는 못하지만, 산속에 들어가서 아주 아담한 소박한 집을 짓고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으니까. 특별한 사유 철학적 노력에 의해서 그게 반의지가 아니라 어, 의지하지 않는 의지의 세계로 변화할 수도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거의 변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인 감성적 다시 한번 파란색으로 바꿔보자. 중요하니까 이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해가 되겠지. 사랑하는 한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감성적 반의지의 의지화는 사실 유효하지 않다. 언뜻 보면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우린 이성적 논리적 사고만 하기로 했었지. 데카르트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이성적 판단으로는 유효하지 않은 거야. 사랑하지만 그것을 어떤 의지에 의해 포기하는 것.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설 속의 변명으로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인간 일반 사람들의 사회 공간 속 우리 세상 속 삶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단지 다른 억압에 의한 인내일 뿐. 내가 저 사람, 저 여자랑 그 또는 그녀와 같이 사랑할 수 없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인내할 것일 뿐. 그리고 인간이 가진 축복 중 하나인 기억력의 저하. 인간이 가진 축복 중 하나인 기억력의 저하에 의한 망각의 도움을 받을 뿐이다. 그렇지? 우리 망각에 의해서 벗어나거나 또는 억압에 의해서 인내할 뿐 사실 실제적으로는 반의지의 의지화가 쉽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데 방법은 있다. 그치? 방법이 있어야 철학이겠지. 현상만 기술한다면 그건 수필이 될 거야. 어떤 방법을 찾아서 뭐 그게 틀리든 맞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철학이 되겠지. 인간 삶에 유용한 방법을 제시해야 철학이 되겠지. 자, 방법은 있다. 음, 반의제의 세계를 우선 있는 그대로 반의제의 세계로 인식하고 인식이 개입하기 시작한다. 인식을 포함하는 삶의 공간 세계를 사유함으로 반의지로부터 출구를 찾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유 전환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예수와 석가의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잠깐 그래프를 보자. 도형을 보자. 여기서 언젠가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 반의지의 반의지적 세상을 의지 영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의지 영역을 의지 영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인식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인식 세계의 도움을 받아서 인식 세계를 통해서 인식으로부터 의지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사유, 사유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거지. 자, 좀 더 보자. 방법은 있다. 인식하고 인식을 포함하는 삶의 공간 세계를 사유함으로써 인식을 포함하는 삶의 공간 세계는 이쪽 인식과 반존재와 반의지의 공간, 그치? 인식과 의지와 존재를 포함하는 공간, 의지와 반존재와 인식을 포함하는 공간.
이 공간들을 통해서 의지의 세계로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공간 세계를 공부하게 될 때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볼 거다. 우선은 넘어가자. 자, 예수와 석가도, 예수님도 부처님도 인식을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우리의 수행을 통해서 바느지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생각하셨을 거야, 분명히. 우리 삶의 세계는 시간에 따라 그 공간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치? 이를 인식을 통한 바니지 세계로부터의 탈출로 정의 사유한다. 되게 중요한 철학 개념이다. 인식을 통한 바니지 세계로부터의 탈출. 우리 인식하면 보통 철학하면 인식을 해야 되잖아. 그치? 인식을 통한 바니지 세계로부터의 탈출로 정의 사유한다. 인식을 통한 바니지 세계로부터의 탈출을 생각해 보자. 인식을 통한 바니지 세계로부터의 탈출의 예야. 예. 우리는 설명 가능하지 않은 철학은, 사유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나는 타자와 사랑에 빠져 있다. 그가 또는 그녀가 우리의 삶에서 그토록 중요한가를 인식해 보는 거야. 내 삶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소중하기는 하겠지만 과연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내가 왜 그를 또는 그녀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의 매력적 웃음 때문인가? 그에 대한 연민 때문인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할 또는 박탈당한 아쉬움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그 중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 결정적인 이유는 아닌 거야.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인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억압받아야 하는,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인식될 수도 있는 거지. 물론 인식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그래서 인식이 깊어질수록, 사유가 깊어질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치유가 쉬워진다.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인식하기를. 자,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젊은이들은 잊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이 반의지의 험준한 계곡을 넘어, 반의지의 험준한 계곡을 넘어 침체, 침체의 세계지, 암흑의 세계. 반의지의 암흑의 세계를 넘어 자유로운 존재로 현상하기 위한 비밀의 문이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지성적 의지의 반의지화 현상이다. 우린 의지와 반의지의 선형적 세계에서 지성적 의지의 반의지화 현상을 겪는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괴로움을 겪거나 즐거움을 느끼거나 뭐 심연에 빠지거나 우울에 빠지거나 뭐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어떤 심적 변화가 생기잖아. 그런 심적 변화가 그냥 심적 변화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음, 분류하고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중이야. 알겠지? 다섯 번째, 우리 마음 현상, 심리 현상. 지성적 의지의 반의지화 현상이다. 지금 이거는 우리 마음 심적 현상, 우리 삶의 현상의 전부를 가는 게 아니라 단지 의지와 반의지의 선형적 세계에서만 좀 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상은 정말 무한한
그 영역이 무한하겠지. 자, 어쨌든 다섯 번째 현상, 지성적 의지의 반의지화. 자신의 의지 영역 내에 있는 삶의 원리에 대한 사유를 자신의 의지 영역 밖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자, 이게 정의겠지. 자기가 의지 영역 내에 있을 수 있는 삶의 현상을 의지 영역 밖으로 무력의 세계로 밀어내버리는, 무력의 세계로 밀어내버리는 과정. 자, 왜 그런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자. 우리 인간 일반, 사유할 수 있는 사람을 인간 일반이라고 하겠지. 자, 우리 사람들이 아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에 대해서 아는가? 삶을 아는가? 죽음 삶, 정말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신을,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아는가? 친구들을 확실히 아는가? 꽃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가?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의 이유, 아름다움의 원인, 아름다움의 근원을 아는가? 사람들을 아는가? 중력의 근원을 아는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중력의 근원은. 인력의, 만유인력을 포함해서 인력의 원인을 아는가? 왜 잡아당기지? 현상은 알겠어. 만유인력이란 현상을 통해서 우주의 운행이, 우주의 원리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만유인력이 있는 것 같기는 해. 그치? 뉴턴의 이야기대로.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부터 시작해서. 근데 왜 만유인력이 있는 건데? 그 원인을 아는가? 불확정성의 원리의, 불확정성 원리의 근원을 아는가? 위치와 운동성은 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야. 둘 다 정확성을 확정된 운동량과 확정된 위치를 정할 수 없다는 얘기야. 우주 속 근원에서는. 그리고 내부 양자역학적 아주 미세 세계에서는 확률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양자역학적 미립자들은 확률로 존재하기 때문에 확정된 위치와 운동량이 없다는 얘기지. 어쨌든 그것도 뭐 머릿속은 알겠지만 왜 그런지, 바람이 부는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가, 내 몸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가. 지금 내 몸속에서 암이 생성되고 또 생성되다가 암이 사라지고 저절로 사라지고 뭐 이런 것들 뭐 알 수 없지. 감각기관의 향기를 느끼는 원리를 아는가. 우리 코 속에서 아주 작은 아주 미세한 향기 냄새를 맡게 되는데 그걸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걸 알게 되는지. 하루에 성장하는 나무의 크기에 미치는 인자를 정확히 알기는 하는가. 하루에 뭐 1mm씩 성장한다면 나무가 도대체 어떤 원인에 의해서 1mm가 성장하는지. 자, 이런 모든 것들 도대체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숨 쉬고 있는 누군가를 보고 지금 여기 강의하고 있고 이 선생님을 포함해서 뭔가 향기를 느끼고 있고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은 간단한 수학적 명제. 1 더하기 1은 2구나. 3 곱하기 3은 9구나. 피타고라스 정리. 긴 삼각형에서 긴 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을 합한 것과 같다. 뭐 이런 간단한 수학적 명제, 감각적 느낌. 이 잔은 부드럽네. 이 잔은 뭐 평평하네. 이 정도밖에 우리가 아는 것이 없다.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소크라테스적이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절망. 이것이 지성적 의지가 반의지화되는, 특히 죽음을 앞두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지. 이와 같은 자신의 의지 분열 경향, 사유 의지 분열 경향. 이것은
인간의 무력에 의한 한계에 기인한다. 그럴 수밖에 없지. 자신의 사유로 설명되는 삶의 원리는 많지 않으며 또한 극히 일부분만 설명 가능, 데카르트식 명석 판명하게 설명 가능한 부분은 많지 않아. 그래서 이 한계는 경험주의를 탄생시킨다. 실제로 대부분의 인간은 의외로 경험주의자이다. 그렇지? 주변을 봐봐. 대부분 경험주의자이다. 세상은 인간이 지배한다. 정말인가? 인간이 지배하는가? 정말인가? 권력과 부를 가진 소수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가? 정말인가? 아니면 마음이 평화로운 극소수의 인간이 지배하는가? 아무도 알 수 없는. 우리 지구는 개미가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자, 우리는 지배한 적도 지배할 수도 없다. 100년 수명의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지배한단 말인가? 징기스칸도, 진시황도, 누구도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지배한단 말인가? 우리는 숨쉬기 바쁘고, 배고픔 달래기 바쁘고, 사랑하는 사람 그리워하기 바쁘고, 이런데 바쁜 거야, 그렇지? 편안한 집과 삶을 쟁취하기 위해 바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지배한단 말인가? 우리 인간 일반이 지배하는 것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소중한 경험은 인간 일반 전체 관점에서는 대부분 별로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각 개인들의 소중한 경험들은 사실은 인간 일반 전체에서는 뭐 별 의미가 없지. 선생님이 뭐 이런저런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느낀 바를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학생들한테 강의를 한다는 것. 이게 인간 일반 전체, 저 아프리카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한 끼 먹기도 힘든 그런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철학적 지식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 밥 한 끼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요즘 이 철학 아무 쓸데없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 일반 관점에서는 우리들의 경험, 내가 엄청난 경험을 했어. 뭐 사랑의 경험을 했어. 누군가를 사랑해서 또그 사랑을 위해서 뭔가 희생도 하고 엄청난 경험을 해도 그거는 인간 일반 전체 관점에서는 아주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 별로 의미 없는 거지. 오직 자신에게만 그렇게 보일 뿐 타자 누구도 그것을 쉽게 긍정하지 않는다. 자, 인간은 무력하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자도 무력하다. 금방 얘기했던 그대로지. 이 세상 누구도 무력할 뿐이야. 어떻게 할 것인가? 수명이 닿으면 고통을 느끼며 초라하게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 이게 뭐 인간의 운명이야. 수명이 닿으면 그냥 초라하게 비참하게 죽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원리에 대한 의지 자체의 의미를 축소시켜 자신의 의지 영역을 이탈하는 반의지로 전환시킴으로써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포기해버리는 거지. 음, 자포자기. 자포자기가 유일한 합리화 방법. 이와 같은 타협은 현재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떻게 우리 지금 너희 모든 학생들도 알겠지만 포기하는 거 많잖아. 타협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도 포기하는 거, 타협하는 거야. 안 되겠다. 그 아이랑은 못 이루어지겠다. 야, 저 무엇을 사고 싶어. 우리 집 형편에서는 저거 못 사겠다. 타협하는 거지. 어쨌든 이와 같은 타협은 현재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우리는 절망과 포기 속에서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거야. 반의지화 시키면서.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 어떻게든 자신이 가진 초라한 능력과 힘을 포장할 수밖에 없다. 뭔가 그럴듯하게 포장. 뭐 그래야지만 조금이라도 초라함이, 비참함이 감추어질 테니까. 자신의 초라함과 무력함은 존재의 어둠 속으로 비밀스럽게 숨겨둔다. 저 어둠 속으로 비밀스럽게 반의지화시키고 나머지 고작 자랑할 것은 넓은 저택, 내가 돈이 많아서 넓은 집에 살고 공부를 많이 해서 기억력에 의해 의존한 유명한 글귀를 외우고 그래서 참 유식해 보이는 거지. 와, 저 사람 대단히 유식하네. 이렇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유식해 보여서 대단하네라는 평가를 받아서 이게 무슨 소용이냐. 사람들에게 자랑할 고전음악의 제목과 저 사람 되게 고전음악에 정통하네.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인데 자신의 자손에 대해서 어리석고 생각 없이 살아도 될 만한 부만 있으면 된다. 자, 이거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합리화시키는 거야. 나는 그래도 돈은 모았어. 우리 자식들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자식들 편안하게 살게 돈 모아놓고 자식들은 마약 중독자가 되지. 아나무인의 성격 파탄자를 만들어 놓고 마약하고 술에 쩌든 삶을 선물해 주는 부와 함께. 뭐 좋을 거 별로 없잖아. 그치? 자신은 삶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고 세상의 지식에 통달한 이 세상 속 선택받은 천재임을 자부하면서 이렇게 무언가 이룬 듯 자랑하면서 자신의 무력함과 비참함과 초라함을 저 의지의 암흑 속으로 밀어넣는 거지. 그런데 자신의 존재 속, 사유 속 깊이 숨겨놓은 비밀을 들키지 않으려면 결국은 좀 더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사유하지 않는 거야. 그걸 그쪽 피하는 거지. 반의지의 세상을 우리 사유공간 선생님 공부하고 있잖아. 그걸 다 이게 생각하면서 살면은 세상이 무한하게 늘어날 텐데 조금 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눈을 돌려버리는 거야. 쳐다보질 않는 거지. 그래서 표상 나타나는 세상만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오래지 않아 세상은 어리석은 천재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 경험사회 철학을 공부하지 않고 우리 사유세계, 우리 삶의 세계, 삶의 구성 요소들을 이해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천재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뭐 그렇다고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 선생님하고 수업하고 있는 통합사유 철학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사유 생각, 삶의 구성 요소들을 알아야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나서 여섯 번째 세상, 의지 반의지의 선형세계의 마지막 여섯 번째 세상, 지성적 반의지의 의지화, 어쩔 수 없는 우리 지성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알려고 하는 자신의 의지 세계 속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삶의 현상이지. 이 지성적 반의지의 의지와 여섯 번째 세상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자. 자, 오늘 수업도 의지와 반의지의 선형세계에서 다섯 번째 세상, 여섯 번째 우리 삶의 현상에 대해서 공부해봤다. 자, 잘 정리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